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다니. 다양한 영화, 다채로운 색깔,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리뷰할 영화는 죄 많은 소녀입니다. 죄 많은 소녀는 아직 많이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영화인데 그렇게까지 알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기 스타가 됐죠. 전여빈 배우의 굉장한 연기를 볼 수 있는 독립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파수꾼처럼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제작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긴 좋은 영화만 만드나 봐요.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그 한국 영화에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고 있는 곳이죠. 네, 봉준호 감독님도 거기 출신이시고, 뭐 최동훈 감독님도 거기 출신이시고, 굉장히 좋은 감독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예. 네, 오늘 함께 리뷰할 영화 죄 많은 소녀도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 저희가 좋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을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특히 전여빈 배우가 신인상을 거의 휩쓸었습니다. 이거는 임팩트가 신인상뿐만 아니고 여우주연상을 받아도 될 법한 정도의 연기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종상 영화제, 뭐 부일영화상, 그 다음에 춘사영화상, 뭐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등등 해서 신인 여배우상을 거의 휩쓸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부산영화제에서 뉴커런트상을 받기도 했고, 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독립영화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새 친구인데요. 이 영화에 새 친구가 나오죠. 전여빈이 연기한 영희, 그리고 경민이, 한솔이. 이 세 친구의 관계가 영화의 스토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 친구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묘하죠, 아주. 네, 굉장히 묘합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영희와 경민이는 뽀뽀를 하고 영희와 한솔이는 조금 더 진하게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 왜 뽀뽀를 할까 궁금했어요. 뭐 이걸 단순하게 레즈비언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10대 소녀의 감수성을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친구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걸 좀 표현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 게 좀 발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정말로 동성애자의 그런 성향이 본인들에게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여자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솔직히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동성애자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상태에서 친구한테 뽀뽀를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친구가 되게 좋은데 너무 좋아서 그 감정이 굉장히 넘치다 보니까 뽀뽀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냥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 뽀뽀냐 뭐 키스냐 좋아한 거냐 뭐 사랑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민이 자살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친구의 감정이었다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너 그럴 수 있어? 증명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죽음으로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좀 더 깊었다, 감정이. 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도 굉장히 있지 않았을까? 뽀뽀가 뭘까? 키스가 뭘까?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굉장히 친구를 좋아했던 거는 맞는데 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스킨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정확히 어떤 감정에서 촉발돼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정립이 안 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경민의 죽음으로 갔던 결정적인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화에는 안 나와요. 잘 끝까지 안 나와요. 하지만 한솔이의 어떤 집착과 질투가 빚어냈던 공격적인 말투들 그건 확실히 있었죠. 예, 그건 있었고 그리고 영애 같은 경우도 알면서도 방관을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본인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관하는 그 마음 기저에는 여성과 여성 그 동성 간의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더 이걸 자극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영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영희는 그걸 알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였다면
본인이 그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주인공들의 나이가 이제 여자 고등학생 나이 정도 10대 후반이죠. 10대 후반이면 사실 뭐 성 정체성뿐만 아니고 뭐 자기 진로라든가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다양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마음을 어지럽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움을 연기와 연출로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내 모습들도 저는 많았어요. 보통 영화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일상생활 혹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저런 모습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죄 많은 소녀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들을 나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고 우리 리뷰카우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곱씹게 되니까. 특히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무책임하고 그렇죠. 비겁하고 그렇죠. 면피하려고 했던 적은 있죠. 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 사람을 좀 부끄럽게 하는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토크 주제는 죄와 벌입니다. 새 친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국 경민이가 자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셈인데 이 경민이의 자살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습니다. 직접적인 묘사도 없고 영화를 보시다 보면 왜 그래서 내 딸이 죽었지? 왜 그래서 우리 친구가 죽었지? 왜 우리 반 아이, 내 제자가 죽었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들 누구에게 책임을 물리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경찰도 사실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사실 자살을 했다는 건 어떤 압박감으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책임이 있냐?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나는 책임이 없어. 이 영화의 어찌 보면 가장 중심축이거든요. 나는 책임이 없어. 누구가 있을까? 네가 마지막까지 있었네.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네가 잘못했어. 이게 지금 이 영화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씁쓸하죠. 자살을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자살을 한 이유를 모르고 엄마조차도 계속 영희를 원망하기에만 급급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방금 리뷰 마우스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경민이의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이 경민이가 죽게 만든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 영이었다가 한 소리였다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 같기도 했다가 경찰 입장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실족사로 처리해버리면 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이니 경민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경민이를 죽게 만든 죄 지은 자가 누구냐만 다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거냐 그것만 계속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벌이라는 게 뭐 형벌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는 비난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덕적인 비난들. 자살을 했는데 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 좋아하죠? 나 좋아하면 한번 한강물에 뛰어봐요. 그렇게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경민이의 선택이었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민이가 죽고 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건 경민이가 왜 죽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죽었느냐에 포커스를 잡아야 되고 그 왜 죽었냐를 따지다 보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가장 먼저 엄마, 그 다음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정작 잠재적 가해자였던 그분들은 오직 영희를 괴롭히는 데만. 하지만 본인들은 정당한 척. 엄마 같은 경우도 나 이 정도 권리는 있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희한테 계속 그래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건 좋은 척하지만 가장 빌런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담임 선생님이.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빨리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법적 책임을 어차피 묻지도 못할 상황에 계속 영희만 집요하게 괴롭힌다? 아주 잘못된 행태죠.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친구들이 영희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한 소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와 나도 저런 적이 있었나?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해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나도 저렇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가해자한테 툭툭 비난의 말을 던졌던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희가
어느 순간 피해자 프레임에 갇히면서 우리는 영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영희는 아주 영악한 아이입니다.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앞에서 했는데 뭐 딱히 말리지도 않고 죽는 장소까지 직접 같이 가서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주는, 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죽고 났는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요. 입을 닫아요. 거짓말도 해요. 영희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그 반 친구들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반 친구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반 친구가 죽었다. 특히 거기서 나서서 제일 뭐라고 하는 애가 일진. 그리고 애매하게 영희 뒤에서 너 그 얘기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여자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아마 죽은 경민이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는 아이들일 것이다. 말로 경민을 괴롭혔든, 일진 같은 경우는 뭘 심부름 시켰든 돈을 뺏었든 그들도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으니까 제일 죄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집요하게 물어 뜯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책임의 화살을 돌려서 그게 누가 됐든 상대방한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그냥 쏴버리는 거죠. 어른들이 굉장히 더 무책임하고 더 비겁하고 겉으로 포장은 너무 잘해요. 어른들이 그 사회생활 때가 타서 그런지 쇼잉은 굉장히 잘해요. 보여주기. 특히 리뷰마우스 얘기처럼 이 영화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담임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은 뭐 보여주기의 황제입니다. 정말 놀랐던 게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조편성을 시켜서 경민이 장례식장에 헌화를 하게 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보여주기의 끝판왕이구나. 담임 선생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장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학부모들한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선생인지를 난 보여주겠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묘사에서도 중요한 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주인공인 영희를 쥐어박는 장면에서도 폭력적인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반 친구를 격하게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허벅지 만져볼래요, 이거? 네, 그때. 그래서 굉장히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나 엄마나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어른들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러니까 겉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다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울음을 슬퍼서 온다기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 내가 왜 아무것도 몰랐지? 딸이 저렇게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책임 소재를 누군가에게 돌려야 돼요. 저희 리슨 리뷰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거기서도 아이를 잃은 엄마가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책하는 무엇인가를 화살을 돌리죠.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지금 속이 막 미칠 것 같으니까 그 원망의 화살을 영희 네가? 사실 드러난 걸 보면 영희가 자살에 관여한 게 없어요. 뭐 마지막까지 같이 걸어갔고 결국은 자기 딸이 스스로 선택해서 뛰어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에게 끝까지 병원비도 되고, 우리 딸 차망보험금으로 너 지금 고쳐준 거야? 이런, 너무 잔인하잖아요. 영희의 마음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잖아요. 엄마도 너무 저는 엄마도 빌런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엄마도 자신의 딸이 자살했다는 거를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엄마는 자신이 잘못해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딸이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스스로의 책임은 묻지 않고. 파수꾼 생각이 또 나네요. 그렇죠. 파수꾼도 저희가 최근에 리뷰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파수꾼에서도 주인공 기태의 아버지가 아이가 왜 죽었는지 모른 채 아이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왜 죽었지? 아빠가 진짜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근데 사실 영화의 그 전체를 보면 아들이 잘못을 한 게 많아요. 그걸 과연 아빠가 알았을까? 그건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어딘가로 화살만 돌리려고 하고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가 생각보다 세상에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인간이 사실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어른들은 벌 받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벌 받기 싫어하는 그러네. 거죠. 근데 아이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면 명확하게 사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영희의 병실에 가서 풍서도 붙여주고 영희에게 사과하는 영상도 찍고, 어느 정도 가식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벌 받기 싫으니까 그냥 면피하게 바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나 뭐 경찰들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나는 선생으로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교장으로서,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정말 보고 나면 굉장히 씁쓸하죠. 자,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After My Death입니다. 이 My Death라는 마이가 전여빈이라고 칩시다. 영희라고 치면 이제 영희는 죽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 전체가 전여빈, 영희가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영희가 막상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영희가 왜 죽었지? 경민이 죽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를 거예요. 엔딩씬에서 영희가 어두컴컴한 터널로 사라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희가 죽고 나서 아무도 영희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파악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민이 죽은 이유를 파악 못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계속 뒤집어 씌우는 이 상황이 영희가 죽고 났을 때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영희는 이미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마지막 대사에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아마 내가 왜 죽었는지 아줌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라는 아주 섬뜩한 대사를 남기잖아요. 반복되는 거죠. 지금의 이 영화적 상황이 다시 또 반복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긴 하지만 현실에서 저런 일이 숱하게 반복될 것 같아서 더 비극적인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영희가 죽고 나도 담임 선생님은 또 모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듯이 이제는 그 엄마에게만 다 비난을 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엄마고 엄마가 굉장히 영희한테 달라붙어서 영희를 괴롭혔으니까. 하지만 영희의 죽음에는 사실 영희의 아버지도 책임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다 보지 못한 채, 경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지만 그걸 다 보지 못한 채 다들 비난하기만 바쁜, 아무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소름 돋는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죄 지은 사람도 많고 벌 받아야 할 사람도 많은데 그 누구도 제대로 벌 받지 못하는 영화가 되는 거죠. 제목을 죄 많은 당신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영화를 보는 당신, 지금 나, 당신 뭐 다 그냥 우린 참 평생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오늘도 죄 지으신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명장면으로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리뷰 마우스의 명장면은 뭡니까? 영희가 아프고 상처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영화 중반쯤 되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저 아이가. 하지만 그 누구도 영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경민의 장례식장에 영희가 가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무슨 감정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진실을 얘기해야겠다, 걔는 원래 죽을 아이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선생이 끌고 나오죠. 넌 왜 네 생각만 하니? 그러면서 때립니다, 이렇게 머리를. 그날 진술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뭐? 몇 줄만 바꾸면 되거든요. 더 생각난 게 있어요. 저 선생. 선생님, 저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 영희야, 너 그건 알아야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경민이한테 진짜 네가 못할 줄 하는 거야, 알아? 여기 다 힘들어, 다 마음 아프고 다 힘들다고. 너는 임마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지금. 쌤 좀 참아. 새끼가. 얘 지금 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애잖아요. 그만해. 아무리 내가 먼저 죽었걸. 대화가 그 장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영희가 하는 질문과 영희가 하려는 말에 선생님은 아, 그래? 이게 왜 그런데라고 나가지 않고 본인 할 얘기만 합니다. 영희의 말에 조금만 귀 기울여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라고 들어줄 마음이 정말 조금만 있었다면 그런 대화가 흐를 수 없어요. 다 자기 얘기예요, 그냥. 하지만 선생님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될 담임 선생님이란 말이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감정만 얘기해요. 그걸 마치 저 안에 있는 경민이 생각은 안 해? 라는 식으로 또 비겁하게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사실 그게 자기 생각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어른들은 혹은 나는 혹은 당신들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 얘기만 한 건 아닐까? 내 이야기에 정당화를 하려고 그럴싸한 근거를 계속해서 들고 오진 않았을까?
결국 이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아프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한 번만 대화가 잘 됐어도 영희가 그날 그렇게 자살을 시도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맞아요.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경민이를 생각해야지라는 거를 핑계로 영희의 얘기를 절대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희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리브카위의 명장면은 뭔가요? 영화가 시작된 지 한 15분쯤 지났을 때인가요?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영희와 경민이가 저 멀리서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둘이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예. 카메라는 굉장히 멀리에서 두 사람이 뽀뽀하는 걸 찍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화 후반부에 그 장면이 이제 다른 앵글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반복이 되긴 하는데 초반에 한 15분쯤 지났을 때 영희와 경민이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딱 흘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아무런 대사가 없고 약간 백색 소음이라고 할까요? 뭔가 주변 소음 터널 안에서 나는 듯한 소리. 그런 음향 효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음악과 음향의 사용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약간 긁는다고 할까요? 신경을 굉장히 좀 곤두세우게 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음향이라든가 영화의 음악의 사용이 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는 뭐 전여빈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지만 음악과 음향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기울여서 한번 보시면 또 영화를 보는 또 감상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메라 앵글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데 전여빈이 나오는 씬에서 보면 어른들은 키가 조금씩 커요. 그러면 항상 전여빈 머리까지만 카메라가 잘리고 어른들은 등이나 어깨에서 잘라버립니다. 뒷모습으로. 그런 걸 보시면 아마 이 영화에서 전여빈의 호흡에 충분히 더 따라가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카메라 앵글이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죄 많은 소녀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하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